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어 장치기관에서 대기압을 측정하여 고도 조정에 따른 제어에 필요한 입력 센서를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스로틀 포지션 TPS, 그 다음에 흡입 공기 에어 센서 ATS, 그 다음에 흡입 매니폴드 압력 센서, 크랭크 각 센서 CAS. 그래서 대기압을 측정하고 고도에 따른 그 입력 센서를 출력하는 것은 우리가 대기압 센서의 출력 파형은 압력과 전압에 대해 어떤 감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왜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비례. 그래서 대기압 센서의 출력 파형은 압력과 전압에 대해서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온 센서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 맞죠? 그다음에 점화식이 보정에도 사용이 됩니다. 점화식이 보정에도. 그다음에 연료 분사량 보정에도 수온 센서를 마찬가지로 쓰게 됩니다. 이제 기본 연료 분사량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온 센서의 역할이 맞는 것은 냉각수 온도 측정 맞고, 그다음에 점화식이 보정에도 맞고, 그다음에 연료 분사량 보정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거는 맞고 라번이 뭐 약간 먼데, 자, 냉각수통, 흑기 다기관인 냉각수통 내에 설치하여 냉각수 온도를 검출하는 일종의 저항기를 우리가 수온 센서라고 했습니다. 수온 센서. 출력 전압으로 엔진의 남기 상태를 판정하여 엔진이 냉각 상태일 때 연료량을 적절히 증가시킨다. 즉 엔진을 빨리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수온 센서라고 했습니다. 자, 노크 센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크 센서. 자, 노크 센서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제 그 피해조 효과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피해조 효과. 자, 피해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 조작은 이제 한자로는 앞전 소작, 즉 누름으로써 앞전, 누르는 소자를 갖다가 우리가 앞전 소자로서 두 개의 면에서 전압을 가하여, 즉 전압을 가하여 전압에 비례한 변형이 발생되도록 하거나 앞전 결정에 압력이나 비틀림을 주어 전압이 발생하는 소자를 우리가 피해조 소자 또는 피해조 효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차 엔진이 노크 센서를 만들어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조 소자가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현가장치 센서와 액추에이터에서 피해조 소재를 사용한 방식이다. 고주파의 노면 압력에 대응하여 감쇄력을 고속 전환하는 초갑 셔버의 응답스의 빠른 피해조 소재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감쇄력을 하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동성 및 안정성이 높을 필요로 할 때는 감쇄력을 소프트로 바꾸어 승차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노크 센서, 즉 노킹을 방지해주는, 그 중에서 이제 피해조 효과, 피해조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센서의 출력 전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틀린 것은, 산소 센서 배기관을 좌우로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자, 볼까요? 가번 연료 온도, 연료 온도는 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나번 혼합비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의 온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중에 산소 농도, 가장 기본적인 산소 센서의 용도죠. 첫 번째 연료 온도가 되겠습니다. 연료 온도. 자,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기에서 컴퓨터로 입력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자속 센서, 그다음에 트로틀 포지션 센서, 그다음에 온 센서, 압력 조절 솔레노이드 밸브.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쭉 위에서 봤을 때
자동 변속기의 센서 종류에서 보면 요온 센서, 그 다음에 요온 센서 커넥터, 그 다음에 펄스 제너레이터, AP, 그 다음에 이니비터, 그 다음에 솔리노이드 밸브 커넥터, 그 다음에 차독 센서 이런 식으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4번,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번 볼까요? 자, 유압 센서. 기존의 오일 압력 스위치나 오일 블럭 등 오일 펌프에서 나오는 유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유압 센서가 되겠습니다. 유압 센서. 그 다음에 유온 센서는 일반적으로 오일팬이나 오일 블럭 등에 장착되는 유온 센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온 센서는 냉각수로의 T자로 연결된 관을 이용해 장착하는 것이 수온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용 되는 것이 가장 필요가 없는 것은 압력 조절 솔레노이드 밸브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 엔진에서 입력 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력 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가솔린 기관의 주요 입력 신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ECU는 분사장치에 속하는 액추에이터를 정확히 제어하기 위해 다수의 센서들로 정확한 센서를 정보를 수집한다.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기관의 회전 속도와 부하, 이들을 주 제어라고 한다. 주 제어 변수로는 공기량 또는 공기 질량,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 궤도, 밸브가 얼마큼 열려 있는지 닫겠느냐, 그 다음에 기관의 절대 압력, 그 다음에 기관 회전 속도 등이 가장 기본 분사량을 조절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운전 상태에 적합한 홍학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수의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한다. 즉 이들을 우리가 보정 변수라고 한다. 보정 변수로는 냉각수의 온도, 그 다음에 흡기 온도, 그 다음에 대기압, 그 다음에 공기피, 또 다른 시스템부터 간섭 신호 등이 우리가 보정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축전지 전압, 그다음에 상사심 전압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 우리가 냉각수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흡기 온도 센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에어플로우 센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젝터 신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제어 엔진에서 혼합비 농후가 주 원인일 때, 즉 지르코니아 센서 방식이 O2 센서 파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농후하다는 것은 우리가 1V에 가깝다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1V.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형을 보게 되면 1V에 가장 근접한 면이 가장 많은 것들이 보면 이 파형이 되겠습니다. 파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맵 센서에서 ECU,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으로 입력되는 전압이 가장 높을 때는 아무래도 고속주행시가 되겠죠. 고속주행시 맵 센서에서 가장 ECU로 전압되는 높은 것은 고속주행시가 되겠습니다. 고속주행시. 그 다음에 자동 온도 조정 장치, 이 센서 중에서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전류를 컨트롤하는 센서는 무엇이냐? 답은 이제 일사 센서인데, 자, 일사 센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사 센서는 무엇이냐? 지표량의 일사량은 수직으로 내리쬐는 태양 방사 에너지를 열량 환산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일사 센서라고 합니다. 일사 센서, 일사량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흑체 수감부에 측정할 태양광을 일정 시간 노출시켜서 열로서 흡수시키고 그 열량을 읽는다. 열을 꺼내는 방식과 읽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일사 센서라고 합니다. 즉 태양에 쏟아지는 에너지 양을 갖다가 우리가 열량으로 환산하는 걸 우리가 일사 센서, 그걸 감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일사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오동전지 센서 중에서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해 전류를 컨트롤하는 센서를 우리가 일사 센서라고 합니다.
일사센서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르코니아 오토 센서의 출력 전압이 1V 가깝다. 세 번인가 네 번 지금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공연비가 농후한 상태가 된다. 농후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답안에서 보면 14.7대 1 공기 연료.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내게 해줍니다. 이상적인 상태를 14.1대 1 이걸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전압이 출력 볼트가 1V에 가깝게 되면 우리가 센서는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인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변속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입력 시스템은 무엇일까? 다음 중요한 거는 자속 센서와 엔진 회전수, 그 다음에 자속 센서와 트로틀 포지션 센서, 그다음에 엔진 회전수와 유온 센서,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와 트로틀 포지션 센서. 그러면 정답은 차속 센서하고 트로틀 포지션 센서가 가장 중요한 입력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차속 얼마만큼 속도가 있느냐하고 그 다음에 트로틀 포지션 트로틀가 얼마큼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변속 패턴을 정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차속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속을 검출하는 센서, 차속 센서죠. 그 다음에 리드 스위치, 차속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전식, 그 다음에 전자식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면 리드 스위치식 같은 차속 센서 같은 경우는 속도계 내의 회전식 부분에 장착되거나 리드 스위치에 의해 차속에 비례한 횟수의 온오프 신호를 만들어 차속을 검출하는 것이 우리가 리드 스위치 차속 센서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광전식 같은 경우는 스피드메타, 내의 발광 다이오드의 포토 트랜지스터를 대항시켜서 조합하는 포토커플러와 스피드미터 케이블로 구성되는 차광판에 의해서 차속을 검출하는 방식이 광전식인데, 스피드미터 케이블이 회전에 의해 발광 다이오드 빛이 차단되어 이로 인해 포토 트랜지스터가 온오프되는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광전식이라고 합니다. 광전식. 그 다음에 전자식. 이거는 이제 앞에 설명한 것과 달리 그 트랜스미션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차속 센서에는 마그네틱 IC가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은 스피드미터나 미터 드블링 그 기어의 회전을 갖다가 회전축을 통해서 마그넷을 전달하고 마그넷 회전은 자기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을 IC로 칩으로 감지해서 차속을 검출하는 것이 우리가 전자식 차속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하고는 달리 달려있는 위치가 트랜스미션에 달려있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연료전지. 이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되는데, 연료전지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갖다가 플러스해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만드는 전지를 갖다가 연료전지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상온에서 화학 반응을 함으로 위험성이 적다. 지금 다니는 수소차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매우 크다. 첫 번째는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연료를 공급하여 연속적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충전이 필요 없다. 네, 연료전지는 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해둔 만큼만 쓸 수가 있겠지만 연료전지는 지속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밀도가 크다. 나번하고 이제 나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 지금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는 좀 큰 편입니다. 대신에 출력 밀도, 즉 파워는 아무래도 기존 차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면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수소화를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전지와 같이 한번 쓰고버리는 1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와 같이 충전 방전을 반복해 쓰는 2차 전지와는 이게 다른 형태입니다. 연료를 주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3차 전지로 분류가 됩니다. 3차 전지. 그다음에 산화 전극에서는 연료의 산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환원 전극에서는 수소의 환원이 일어나는데,
전체 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전기 형태로 외부에 활용된다. 발전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로는 주목받고 있는데 단지 출력 밀도는 기존 것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만 어르시 뒤에 이제 회전처럼 바람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칼만 어르시 공기 유량 센서에서 주파수를 F, 그다음에 상수값을 C, 그다음에 검출부 유로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Q는 C 곱하기 A, 그다음에 곱하기 주파수. 이걸 해주면 됩니다. Q는 CAF.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 흡입 공기 유량 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에어플로우 센서. 엔진 실리더 내에 넣는 흡입 공기 유량을, 흡입 공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흡입 공기의 유량을 계측하는 센서로서 레인식, 다음에 하르만의 소용돌이식, 다음에 열선식, 다음에 초음파식, 다음에 이온 드리프트식, 다음에 터빈식, 고체형 등 많은 방식의 센서가 있습니다. 많은 방식의 그 중에서 앞에 세 가지, 즉 베인식, 하르만의 소용돌이식, 그다음에 열선식 여건이 실용화되고 있고 나머지 엔진 흡입 공기 유량 센서 중에는 측정 영역이 넓고 최대 유량이 최소 유량 대비 40대 1 증가에 빠른 것은 수에서 수십 배 차이도 납니다. 이런 기술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베인식 같은 경우는 가장 일찍부터 실용되고 있지만 가동부가 있고 유통저항이 높은 결점이 있는 것이 베인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만의 소용돌이식 주파수 출력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카르만의 소용돌이식은 다음에 유량 센서의 공기 질량에 비례한 유량이 측정하는가, 그 다음에 공기 체력에 비례한 유량을 측정해서 질량 유량형의 센서와 체력 유량형, 그러니까 질량하고 체력, 그 체력을 갖다 재는 센서로 대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엔진 제어에서는 공기의 절대량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량 유량은 각종 보정이 적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이 센서 중에서 가동 베인식, 그 다음에 열전식, 그 다음에 초음파식, 이온 트랩식, 고체형 등인 모두 질량 유량형 센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엔진 및 공기 유량 센서가 되겠습니다.